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의 정문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 안전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첫째 주는 미국의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100억 달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장세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테이퍼링, 그리고 제닛 앨런이 미국 연준 의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의 이제 정책을 내놓겠지만 어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여러 불안한 감을 이제 해소할 거니 이런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신흥국, 특히 터키나 아르헨티나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태국은 정국이 불안합니다. 데모가 많고 투표를 하면서도 부패라든지 이런 게 되면서 예전에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IMF가 온 것도 태국이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 온 거랑 마찬가지로 제2의 IMF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달러 보유금은 굉장히 높죠. 또 그리고 어떤 국제 수지라든지 어떤 무역 수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면 2월 첫째 주는 불안하면서도 한국에 수출하는 데는 또 이득 볼 수 있는 게 많은 이러한 종목이라면 2월 첫째 주를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DRAM 반도체라든지 랜드 프레시 메모리라든지 이런 거, 특히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면 SK 하이닉스는 흑자로 돌아서면서 2014년대는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라면 하이닉스는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어떤 회사인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DRAM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이면서 또한 랜드 프레시입니다. 특히 모바일에 특성화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2013년도 4, 4분기서부터 굉장히 흑자로 돌아서면서 2013년도가 흑자로 마감이 됐습니다. 또한 2014년도엔 영업이익만 목표를 4천억을 본다면은 우리가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러한 SK 하이닉스를 우리가 2월 첫째 주 안전한 종목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적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기본적 분석이죠. 기본적 분석을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과거에 흘러온, 지금까지 흘러왔던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PBR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2.70 정도, 한 2.7 정도 되면 그런 대로 괜찮은 거고요. 거기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지금 현재 기본적 분석은 이제 과거서부터 현재까지라 하면은 기술적 분석과 수급은 현재죠. 다시 말하면 요거는 이제 과거를 얘기하면은 요 두 개는 현재를 얘기하죠. 현재.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여기 이제 120의 이동평균선이라든지 그 위에 이제 62 이동평균선, 그 위에 이제 22 이동평균선, 51 이동평균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별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별 구조면서도 안정적으로 수급에서 보면은 외국인이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우리의 팩터죠. 그러면서도 이 미래 방향, 이제 미래 방향을 이렇게 보면은 이 미래 방향도 이렇게 잠잠하지만 끄트머리가 이제 상승이라고 보면은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2월 첫째 주 안전한 종목으로서 우리가 평가를 받고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의 하나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이제 SK 하이닉스를 봤고요. 또한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는 우리가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에다가 이제 면세점을 내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호텔 신라라든지 혹은 인천공항이라든지 제주공항에 이제 면세점이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호텔 신라는 이러한 불확실한 장소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우선 이제 호텔 신라가 어떤 회사인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호텔 신라는 장춘동에 있는 호텔 신라가 있고요.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에 면세점 같은 게 존재하고요. 제주공항에 특히 외국인들이 또한 춘절을 기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죠. 중국의 춘절은 굉장히 길습니다. 우리는 한 4박 5일 정도라면은 중국의 춘절은 한 15일 이상 길게는 한 달까지 갑니다. 그렇다면 호텔 신라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이득을 보겠죠. 또한 불확실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이와 같이 호텔 신라 같은 걸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호텔 신라에 대해서 안전하지만 내적 가치가 어떤 건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을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보면은 ROE를 보면은 요게 Return and Equity 어떤 자기 자본 가지고 벌어들인 퍼센티지가 얼마인지를 보면은 15%다. 리턴 되어오는 거. 자기 자본 가지고 리턴 되어오는 게 한 15.65다. 한 15% 정도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게 이제 맨 밑에가 이제 120 이동평균선이라든지 60의 이동평균선, 그 위가 이제 20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 요렇게 하면서 요렇게 이제 그래도 상승 방향, 정배열로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작년층에는 우리가 이제 중요시 봐야 되는 게 이제 정배열 구조죠. 정배열 구조인데, 이러한 정배열 구조를 보면은 이러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수급을 보면은 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얼마나 안전한 종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것에 이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요. 거기다가 요게 이제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 그러면 수급은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굉장히 좋은 종목 중 하나인 거죠. 다시 말하면 기술적 분석에서도 현재 흘러가는 게 우리가 현재 흘러가는 요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배열이고 계단 올라가듯이 계속 올라가는 걸 알 수 있고요. 수급에서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고 기관도 많이 산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지금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지금 850억 달러에서 750억, 650억까지 매달 100억씩 축소하다 보니까 미국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 금융시장이 불안합니다. 특히 태국 같은 데는 어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죠. 이렇다면 이러한 때는 수급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미래 방향이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MACD 오실레이터라든지 RSI를 통해서 요거 이제 올라가는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요런 거는 호텔 신라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요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요런 게 이제 호텔 신라고요. 요러한 안정적인 종목 중 하나가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한세 시럽입니다. 한세 시럽은 요거는 OEM 방식으로 한세 시럽은 그 호지민시 베트남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호지민시에 가서 한세 시럽을 방문했었죠. 한세 시럽이 저희가 이제 유망 종목으로 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며칠 후 이번 주 안에 소지 러시아에서 동계올림픽이 일어나죠.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이 입고 다니는 체육 선수들이 이제 나이키 옷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세 시럽이 OEM으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죠. 나이키에다. 그러면 한세 시럽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한세 시럽은 대부분 이제 OEM 방식, 상표 부착을 해서 납품하는데 나이키 쪽에 굉장히 많이 하죠. 미국 사람의 4사람 중 하나는 나이키 옷을 입을 정도로 모든 젊은 층에서 이제 나이키를 입고 동계올림픽에 입고 있는 트레이닝 자체가 나이키 옷이 굉장히 많죠. 거의 유럽 선수 빼고 나면 대부분 이제 나이키 옷을 입는데 한세 시럽은 그런 이점이 있죠. 그리고 싼 인건비가 많은 호지민시의 공장을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영향 뭐 이런 것보다는 세계 시장을 보고 나이키 시장을 보고 우리가 본다면 한세 시럽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한세 시럽이 내적으로 굉장히 좋지만은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이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적 분석이죠. 그동안 이제 과거에 어떻게 해온 기업인지, 어떠한 형태로 왔는지를 보면은 요거를 알 수 있죠. ROE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요게 이제 24.89%죠. 다시 말하면 한 24.8% 리턴 되어 오는 게 자기 자본 가지고 리턴 되어 오는 게 그래서 1년에 한 25%, 24.8% 정도의 이득 보는 회사다.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보면은 계속 이 그래프가 계단 올라가듯이 계속 상승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업체죠. 나이키가 동계올림픽에 트레이닝을 이게 스포츠 옷을 많이 판다고 보면은 이 기술적 분석이 좋을 것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여기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61일이라든지 여기 이제 21일이라든지 맨 위에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렇게를 통해서 여기 이제 정배열 구조, 계단 올라가듯이 계속 올라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정배열 구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수급을 보는데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 두 가지가 현재 일어나는 형태라고 보면은 요 구조를 요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외국인이죠. 외국인 형태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죠. 동계올림픽이 오고 나이키가 이제 겨울, 봄철 이런 시즌이 바뀔 때마다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한세 시럽이 이제 간접적으로 이득을 본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은 기관도 굉장히 많이 산다면은 수급이 굉장히 좋은 거죠. 수급이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요거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래 방향에서도 봐야겠죠. 미래 방향에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제 MACD, 오실레이터나 RSI를 보고 하죠. 이렇게 가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추세, 다시 말하면 미래 방향에서도 상승 방향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한세 시럽, 이제 봄철이라든지 소지의 동계올림픽 같은데 굉장히 이득을 본다면 이러한 한세 시럽 같은 걸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익 아이패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익 아이패스는 이제 증착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죠. 다시 말하면 삼성
전자의 증착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로서 요거는 또 솔라 쉘이 되는 태양광 이런 쉘 같은 것도 만들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공장을 시흥에다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 시안, 시안에다 만들고 굉장히 크게 만들고 있죠. 중국을 대륙이 굉장히 13억 인구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공장을 짓고 있죠. 거기에 이제 원익 IPS가 같이 따라가고 있죠. 특히 대표적인 증착 장비 같은 거, AMOLED라든지 LCD 같은 장비를 시안에다 놓고 이제 공장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원익 IPS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익 IPS는 증착 장비, 삼성전자에다 납품하는 대표적인 대표 주자죠. 대표 장비, 증착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요. 또한 2014년도엔 새로운 종목, 그리고 커다란 중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시안에다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시안을 방문하면서 삼성전자나 원익 IPS에 많은 임원들 오고 이제 사진 찍는 걸 봤을 때 2014년도에 우리가 유망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원익 IPS를 볼 수 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러한 원익 IPS에 대해서 우리가 내적 가치, 어떤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적 분석이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원익 IPS는 아주 월등하진 못하지만 2014년도는 갈 수 있겠다. PBR이 2.5 정도. 여기 Price Book Value Ratio. 그래서 한 2.5.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괜찮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원익 IPS의 장점을 우리가 들 수가 있죠. 여기를 보면은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 그 위에 60일 이동평균선, 그 위에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맨 위에 이제 5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보면은 크게 이러한 정별 구조로다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정별 구조라는 게 굉장히 이러한 혼조세 장소. 지금 제2의 IMF 같은 아르헨티나가 금융 위기가 오고요. 그다음 터키가 굉장히 금리 인상을 2배 굉장히 많이 했죠. 거기에 이제 태국이 정년변은 많이 데모가 일어나고 뭐 정권 굉장히 위기에 있다고 보면은 1997년도에 우리나라 IMF가 온 것도 태국부터 시작해서 왔다고 보면은 지금 유사한 게 태국에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의 장점은 1997년도에 우리 외환 보유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바닥에 나 있다고 보면은 현재는 2014년도 현재는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탄탄하죠. 일본보다도 탄탄하고 중국하고는 이제 중국은 워낙 큰 대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IMF가 오지 않는다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죠. IMF가 오는 나라에 어떤 많은 수출할 수 있는 반사 이익을 온다면 이러한 정배열인 이러한 거를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수급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요게 이제 외국인이 굉장히 탄탄한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은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수급 면에서 굉장히 탄탄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미래 방향도 그러면은 미래 방향도 이렇게 보면 이제 빨간 대로 왔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다. 다시 말하면 요거는 이제 과거를 얘기하고요. 이 회사가 걸어온 거 현재까지. 그러면 요거는 현재를 얘기하면은 요거는 미래를 얘기하죠. 이 회사가 앞으로 갈 수 있겠나. 요 세 가지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서는 정배열이고 수급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미래는 상향 방향이다.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계속 올라가는 이러한 추세라면은 원익 IPS 같은 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종목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GKL이죠. 요거는 이제 관광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종목이죠. 다시 말하면 최근에 그 1월 마지막 주가 춘절, 우리는 설 연휴로 해서 이제 2월 첫 주가 됐는데요. 아직도 중국은 춘절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굉장히 크죠. 큰 나라에서. 그렇다면 한 15일씩 연휴를 얻는 다음에 한국을 찾아오죠. 한국에 와서 K-팝 음악을 듣는다든지 혹은 호텔 신라 같은 데다 묵으면서 혹은 카지노를 하는 거죠, 밤엔. 그러면 이 카지노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GKL. 이건 한국관광공사 대주주기 때문에 이런 걸 중심으로 GKL이 어떤 회사인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GKL은 굉장히 탄탄하죠. 그리고 1년에 ROE가 52%가 나는 굉장히 좋은 반 이상이 수익이 나는 업체죠. 그렇다면 굉장히 2월 첫 주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르헨티나라든지 터키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혹은 태국의 불안한 정세, 또한 일본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일본 자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면 이런 걸 전체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GKL. 그래서 GKL의 이제 특징을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선 중국 수혜주. GKL은 우리가 인천공항 근처에도 있고요. 제주도에도 있고요. 부산에 롯데가 관리하는 데도 이제 GKL, 외국인이 들어가는 카지노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러한 GKL의 내적 가치를 한번 하나하나 분석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적 분석이죠. 요게 이제 ROE를 보면은 이게 52.12. 이게 52% 정도 되죠. 요게 Return on Equity. 다시 말하면 자기 자본 가지고 리턴 되오는 게 한 52%다. 이게 GKL, 카지노라는 데가 이제 장소만 있고 외국인만 들어가는 데고 테이블하고 카드하고 딜러라 그래서 이제 카드 돌리는 이제 딜러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게 전부죠. 반 이상이 남는 거죠. 그래서 수익. 그래서 아무나 못하고 국가가 지정하는 위치에만 있는 것 중 하나가 GKL이죠. 그럼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죠. 한국관광공사가 대주주로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걸 바탕으로서 그럼 현재는 그럼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될 건가? 기술적 분석을 보면 여기에 12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그 위에 6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그 위에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맨 위에 이제 5일 이동평균선 요게 이제 120일, 60일, 20일, 5일 이러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는 정배열 구조인 거를 알 수가 있죠. 정배열 구조인 거를 알 수가 있죠. 요런 게 이제 우리가 보는 정배열의 특성이고요. 거기에 이제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이런 걸 다 알고 외국인만 사고 있죠. 거기다 배당이 4.24%를 줍니다. 이거 배당도 굉장히 많이 주죠. 배당률이 1년에 한 4.24% 정도. 은행 이자보다도 더 많이 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거기에다가 요 수급이 굉장히 좋죠. 외국인만 사니까 굉장히 수급도 좋은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이제 미래 방향. 여기 이제 미래 방향을 보았더니 MACD 오실레이터나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상승 방향으로 이제 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상승 방향을 예측해 주는 거죠. 여기 이제 MACD 오실레이터나 RSI 방법에 의해서 이런 미래 방향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예측을 해 준다면 요 GKL 같은 것도 2월 첫째 주 이런 불안한 금융시장,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시장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미국은 굉장히 좋지만은 다른 나라는 굉장히 미국을 통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러한 5가지 종목을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을 통했습니다. 다시 차트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제일 먼저 봤던 게 우리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D램 반도체라든지 랜드 프레시 메모리라든지 이러한 D램 반도체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모바일이 강한 업체죠.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고요. 하이닉스의 특징은 삼성전자는 굉장히 비싸고 요 D램 반도체인 SK 하이닉스가 이제 특징 중 하나는 싸면서 또한 많은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2014년도에는 영업이익을 4천억까지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또 2013년도 4, 4분기에는 굉장히 흑자를 냈죠. 그렇다면 SK 하이닉스가 우리가 2월 첫째 주 안전한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던 이제 호텔신라입니다. 요건 이제 중국 수혜주가 되면서 또한 싱가포르의 창의공항에 면세점이 있고요. 인천공항이라든지 제주공항에 지금 중국인들이 거의 한 8만 이상이 방문한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은 이게 우리는 춘절이 끝났지만은 2월 첫째 주는 중국은 아직도 춘절 연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텔신라가 이러한 중국 수혜주로서 영향을 받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싱가포르의 창의공항을 통해서 면세점을 또 중국 춘절을 통해서 간다면 창의공항도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올린다면 이러한 호텔신라 같은 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한세실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러시아 동계올림픽에 많이 입고 있는 게 이제 나이키 옷이죠. 나이키가 굉장히 흑자로 굉장히 상승세에 있다고 보면 한세실업이 굉장하죠. 베트남에 이제 호지민시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모임을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전 세계 시장에 나이키를 통해서 OEM 방식으로 납품되면은 나이키가 많이 팔면 팔수록 한세실업도 굉장히 된다면 동계올림픽에 수혜지라고 하면 한세실업을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네 번째는 이제 원익 IPS입니다. 요거는 삼성전자의 증착 장비를 납품하는 대장주로서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가 공장 옆에 또한 원익 IPS 공장이 있죠. 중국 대상으로 증착 장비를 납품한다. 그러면 굉장하죠. 삼성전자 같은 공장을 중국도 지금 만들려고 그러죠. 그렇다면 증착 장비는 원익 IPS 장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수익을 볼 수 있는 2월 첫째 주 안전한 종목을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GKL, 여기는 카지노업이죠. 카지노 종목인데 이건 중국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춘절이 아직도 2월 첫째 주엔 마지막까지도 중국의 이제 춘절이라고 보면 연휴라고 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제주공항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인천공항 근처라든지 혹은 요게 이제 롯데, 부산에도 GKL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수혜를 받는다면은 굉장히 안전한 종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5가지 종목은 여러분들이 2월 첫째 주가 금융 쪽으로 전 세계 시장이 불안한 장세에서는 안전한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여러분이 이러한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2월 첫째 주 안전한 종목을 한번 고려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숭실대학의 정문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